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각 개인의 운세를 분석을 해보면은 관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상을 보면은 보통 초년, 중년, 말년을 이마를 가지고 눈썹 위까지를 29살 초년이라고 그럽니다. 초년. 그리고 요 컷꽃 우리 준두 여기까지 49살로 봅니다. 중년. 초년은 29살까지, 중년은 49살. 그 밑에가 말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마가 좁은 사람이 있어요. 아래가 넓고 이마가 좁은 사람. 이게 균형으로 봤을 때 그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렵고 초실부무하고 학업 중단하고 그 관상에 나타난 초년운이 안 좋은 그 관상의 특징대로 운세가 초년에 불길하고 안 좋은 것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미 인간의 각 개인에 따라서 초년운이 좋은지 말년운이 좋은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마가 초년에 좁다 이거예요. 이마가 좁은 사람은 초년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운이 안 좋아요. 그럼 말년이 더 널찍하고 좋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관상이 그런 사람은 사주를 봐도 초년운이 안 좋은 사람, 중년운이 안 좋은 사람, 말년운이 안 좋은 사람 팔자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학 관상 사주를 갖다가 꼭 미신으로 치부하고 불신하기에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유형을 참고를 할 때 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어느 정도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관상을 통해서 볼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래 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는 조상이요, 월은 부모요, 일은 자신이요, 신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만은 원래는 궁통보감에 보게 되면은 연주를 중요시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 근데 자평 선생께서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이 월은 여는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나니까 일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현재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거는 자평 선생의 일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육친 통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연애 자평 선생의 현재의 사주 분석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연주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주도. 왜냐? 연이라고 하는 건 사주 전체 흐름을 보여요.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전체 분위기를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주. 그리고 우리가 삼재를 볼 때는 지지를 연주의 띠를 가지고 보거든요. 띠. 삼재는 연지에 무슨 띠냐. 이 띠를 가지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주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육식갑자의 연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통변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이 뭐냐? 육식갑자의 첫자입니다. 갑자. 갑은 천간의 첫자고 지지는 자는 지지의 첫자예요. 모든 게 첫자가 됩니다.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양에 속해요. 활동적이죠. 요새 지지에는 수생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이게 화라고 하면은 수국하니까 관이 되지만은 이걸 연주로 볼 때는 밑에는 인수를 깔고 있는 거예요. 수생목. 그럼 이건 뭐냐? 갑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역사의 시작, 개척자. 또 갑이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그리고 밑에는 인수니까 교육가. 교육가는 선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주를 가지고 그렇게 우선 우리가 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쥐띠는 뭡니까? 이게 쥐띠는 인묘진년이 3제입니다. 인묘진년. 쥐띠는 인묘진년이 3제입니다. 이 인묘진년. 네? 쥐띠는. 우리가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띠에 해당하는 삼재가 들어올 때는 그 띠들은 전부 삼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귀신 같은 일 아니에요. 삼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나 관제구설이나 시비나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삼재가 생기는 것도 나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49수를 조심하라 그러죠. 9수를 조심하라 그러죠. 49세 삼재가 들어오면 건강에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에. 49살에 삼재가 들어오면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30대 말에서 40대 초에 삼재가 들어오면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운의 이치에 있어서 연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량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인수를 까니까 자존심이 강해요. 고집 세고 지주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뭡니까? 어린 나무가 되기 때문에 놀기를 좋아하고 유흥에 관심이 많고 요런 기운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걸 참고로 연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잘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이 사주를 보면 여명의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면 우선 음양의 이치로 첫째 볼 때는 양팔통이에요. 그리고 여자 사주에 진술충미가 월에 있으면은, 월에 진술충미가 있으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걸 볼 때는 과숙사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과숙사라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남편이 성격이 안 맞고 무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되면은 능력 있는 여자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다 그랬지만은 현대 사회는 여성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음계 시대예요. 진술충미를 과부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활동하는 여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팔통에다가 무진백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활동력이 강한 여자입니까? 활동력이. 그리고 병원 아래 태어났고 병원 아래 태어나면 뭡니까? 태양의 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화려하다고 봐야 돼요. 곱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사주를 보면은 오행이 균전이 돼 있어요. 갑병무경. 임수만 없고 수만 없고 양이 다 있어요. 아주 귀격사주에 좋은 사주라고 봐야 돼요. 활동성도 있고 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니까 식신 아닙니까? 식신백호예요. 재물이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화극금 이게 편제거든. 화극금 이게 뭡니까? 편제거든요. 편제예요. 편제가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밑에 전부 인을 깔고 있습니다. 금극목 해줘야 돼요. 그래 재물 관리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요 월에 재성백호로 진에 착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식신생재, 재물에 대한 관리, 재라고 하는 것은 관리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명의 사주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목에 목생활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깔고 있어요. 학술문화, 교육,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요 인묘진이라고 해서 나무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 사주의 병은 뭐냐? 나무가 많은 게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게요. 인묘진. 그럼 뭐 인수는 뭡니까? 인수거든요. 인수 뭐. 그래서 이 사주를 우리가 운세를 분석해 볼 때는
나무가 많은 건 나무가 많은데 초년에 이렇게 나무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목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운세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들어옵니다. 어려울 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좋은 운세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마당발 같은 발이 넓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마당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발이 많은 사람을 알으면 거기서 정보가 들어와요. 인맥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운명을 타개해야 할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말이 뭐냐? 엄마가 월봉 도화이다. 월지에 도화가 있으면 엄마가 바람 피우는 도화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딸 시집 잘 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무나 피웁니까? 발이 넓은 여자가 바람을 나는 거죠. 그 바람이 나니까 별명이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딸 혼처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딸 시집을 잘 간다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시집 잘 보내기 위해서 나도 바람을 피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초년에 인묘진이 나무가 많은데 이때 인묘진이 나무가 들어왔고 화가 이렇게 많으니 인수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수가 태고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학업 중단이라고 봐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리고 교양도 없는 거예요.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년에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25세부터 해자축 대운이 들어옵니다. 해자축. 요 수가 이만해요. 또 물이 들어와요. 그럼 해자축은 뭡니까? 여자한테 물은 관합니까? 관. 관운이 좋은 거예요. 관운. 관운이 좋다는 건 뭡니까? 남자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요 진이라고 하는 건 인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자진수에서 볼 때는 이 수가 자진수도 되지만은 해자축이 들어와도 태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인묘진 방합에도 가까운 요 진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남자 운이 좋다는 건 뭡니까? 남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남자의 후원을 얻거나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운세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세가 뭔가요? 강태공이 위수강과에서 새우를 낚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가 돼야 풀리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입춘이 지내야 봄이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역학을 알면 변화의 법칙이기 때문에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갈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어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는 그 시기는 힘들지만은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어렵다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왜 운명이 바뀌느냐? 웃게 되면은 입 있는 데가 환경이 좋아져요. 입 웃으면은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웃으면은 여기 싹 들어가요. 그리고 요 관골이 위로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웃어야 돼요. 그래서 웃는 표정 관리. 그래서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기분이 좋을 때 아이디어도 내고 되는 겁니다. 운이 좋은 날과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뭐냐?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마음이 넓어져요. 운이 나빠질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짜증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기운이 지배해버려요. 그럼 운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자축 요 대운에서는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요때 이제 운이 좋으니까
수국화, 이거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수가 돌아가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금이, 인묘진 따뜻한 위에서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재물운이 좋잖아요. 재물운이. 언제 재물운이 좋으냐 하는 걸 아는 방법은 뭐냐? 재라고 하는 한 편관이 어느 계절에 가장 좋은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느냐? 상황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목이 많은데, 따뜻한데, 수가 들어와서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금의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요런 게 사주를 잘 보는 비법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도 뭡니까? 토도, 화생토, 식신하네요. 식신백호하네요. 재물운이 좋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경영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유술 대운에 들어옵니다. 신유술. 목이 많은 게 병인데 금이 들어와가지고 쳐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초년에 고생하고 중년 말년운이 좋은 여명의 팔자 사주다 볼 수가 있어요. 남자운도 좋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중요시하는 건 뭐냐? 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술충미를 잘 푸는 사람이 사주를 잘 푼다고 했습니다. 여기 술이라고 하는 대운이 들어옵니다. 술이요. 술. 임술 대운이 들어옵니다. 임술 대운. 그 임술 백호가 돼요. 그럼 여기가 진술충이 됩니다. 그럼 여기 식신 백호가 간국지충이 됩니다. 이게 토국수의 진술충, 간국지충이 됩니다. 그 간국지충인데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진술충 창고문이 열리고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식신이. 이 순이 또 금을 또 재를 갖다 생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행재를 한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운도 좋고요. 여기에 수국화. 응? 여기에 천간에 없는 인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오행이 골고루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주 간명의 요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 연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여명 사주를 통해서 사주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비법 공개하는 건 뭐냐? 재물이 언제 좋으냐? 이 금이 재물인데 재물이 너무 불 속에 가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팔자가 재물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 경진백호가 되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우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수가 들어오게 되면 요 나무가 따뜻한 게 수를 되면 음양의 조화가 돼요. 그때가 재물운이 좋다고 하는 요 이치를 비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